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, 제가 아반떼 N과 함께 보낸 거리가 2548k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주행을 함께 해오면서 제가 찾은 좀 특징들을 오늘은 조금 아쉬운 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차는 굉장히 매력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그런 차입니다. 그것에 비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아쉬움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만 비교적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어떤 누구를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이렇게 많이 부각돼서 소개가 되지만 그 사람의 단점 같은 것들은 이 소개받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죠.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소개받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, 오늘은 좀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의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, 제일 첫 번째로는 노면 소음이 좀 비교적 큰 편입니다. 지금도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면 소음이 좀 상당히 들어오는데 느껴지십니까? 좀 여기는 사실 지방 국도이고 포장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표면이 아스팔트 치고는 조금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그래서 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면 소음은 좀 높은 편이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다른 점은요, 이 차가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. 특히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가장 컴포트로 놓았을 때는 굉장히 승차감이 좀 좋거든요. 다른 아반떼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요, 그렇게 감쇄력을 가장 부드럽게 해놨을 때에도 얘가 좀 좋지 못한 승차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어떤 상황이냐면요, 이렇게 노면을 갈 때 양쪽 바퀴가 어떤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요철을 넘어갈 때는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. 양쪽이 다른 그런 노면 요철을 지나갈 때는요, 여전히 이 감쇄력은 부드러운 편에 있지만 이 차의 앞뒤에 좌우를 연결하는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습니다. 그게 좀 굉장히 굵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드러움은 똑같지만 양쪽이 움직이면 엇박자를 통해 가지고요, 거기에서의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스테빌라이저의 그 강함이 그때 조금 차를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좋지만 어느 한쪽만 좀 높이가 다른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는 감쇄력을 제일 편하게 해 놓더라도 좀 튀는 때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실내 내장재는 그냥 아반떼급이기 때문에 용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차의 가격대는 엄연히 이제 중형차급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3천만원 중후반대 이상을 주고 샀는데 좀 이 플라스틱은 너무한 게 아닌가 라고 조금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, 이 차의 베이스는 아반떼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얼마든지 재미나 이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상쇄를 해 주기는 합니다. 어떤 차의 급을 중요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히 내장재에 눈에 보이는 이 많은 넓은 면적의 플라스틱 부분들이 여러분께 분명히 아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차가 일상에서 주는 또 간과할 수 없는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요, 회전 반경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. 이 준중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뇌피셜입니다만, 왜 이 차가 회전 반경이 이렇게 큰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이 차는 다른 아반떼 모델들보다 앞 타이어가 훨씬 두껍죠. 그런데 차의 외관상에서는 어떤 팬더가 더 이렇게 오버 팬더가 돼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. 다른 아반떼와 차폭은 동일한데 바퀴만 두꺼워지다 보니까 바퀴가 조금 더 안쪽으로 깊어지겠죠.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조향을 하게 되면 깊어진 쪽이 더 안쪽에 어딘가에 닿기가 쉬워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조향비를 조금 덜 꺾이게, 최대로 꺾었을 때 바퀴가 안쪽으로 좀 덜 꺾이게 해서 내부의 어딘가와 이 앞바퀴의 안쪽이 간섭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거 외에는 사실은
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. 보통 이제 유턴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 내가 꺾는 방향에 3개의 차선, 3차선 정도가 비어 있으면 비교적 안심하고 꺾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2차로 좀 그 옆에 비어 있는 3차선에서 유턴을 할 때 최대로 꺾더라도 여유 공간이 좀 아주 많지가 않더라고요. 많이 좀 그런 일이 생깁니다.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유턴을 하실 때는 앞에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유턴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상황이 오시게 되면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바퀴를 최대한 꺾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앞에가 회전 반경이 그렇다 보니까 평행주차, 일렬주차를 했을 때 앞에 세워져 있는 차와 뒤에 세워져 있는 차가 많이 붙었을 때 있잖아요. 그때 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, 그게 다른 차들을 탔을 때보다 좀 앞뒤로 움직이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바퀴가 좀 덜 꺾이다 보니까 그런 좀 변화가 생기더라 하는 점도 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차를 탔을 때 아쉬운 점들은요, 네,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선택하시려던 분이 이 차의 구입을 포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내가 이제 소개팅을 나가는데 주선자가 알려주지 않는 그 상대방에 대한 단점, 네,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정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전히 아반떼에는 네, 매력이 많고 굉장히 좋은 차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격대에 네, 이만한 차를 좀 구입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은 아반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삐뚤어진 마음이지만 이 차가 너무 많이 팔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좋은 거는 같이 나누는 게 좋죠. 더 많은 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 또 앞으로도 또 다른 모델 베이스에 더 숙성도가 높은 N 모델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. 왜냐하면 이 회사 내부에서 이 차가 성공을 해야 차기 다른 모델의 N에 대해서도 출시 여부를 검토를 할 때 좀 더 그 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해지지 않겠습니까? 아무쪼록 좀 아반떼 N의 구입을 좀 그 눈앞에 두셨거나 네,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네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